안녕하세요, 뉴발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이번 5월 4일날 뉴발란스 그레이데이를 기념해서 삼청동에 플래그십 스토어가 새로 오픈했습니다. 정말 멋지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인트로에 짧게나마 여정을 녹여봤는데 가보니까 정말 멋지게 잘 해놓았더라고요. 뉴발란스를 좋아하시거나 삼청동에 가실 일 있으시면은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레이하우스나 그레이데이라고 해서 작년엔 991을 밀어준 것 같은데 또 올해는 574에 힘을 주고 있는 듯 합니다. 574를 시작으로 해서 5740 그리고 N 로고를 뗀 574 고디자인 스튜디오의 샤크솔 574까지 이번에 나올 녀석들도 재밌는 녀석들이 많이 준비된 듯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뉴발란스 하면은 딱 떠오르는 바로 그 신발 574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크게 신발 소개와 착샷, 장단점 그리고 최근에 발매된 모델 소개 정도로 가겠습니다. 일단 뉴발란스 574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 574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첫 출시가 되었는데요. 일단 1986년에 575 모델이 나오고 나서 2년 후에 576 이 모델입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576 OGG입니다. 딱 보시면은 생각하시는 574와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모델을 합쳐서 1988년에 574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 나온 574 같은 경우는 쭉 유지되다가 2018년도에 574 V2가 출시됩니다. 봉태규 하시시박 부부의 화보가 정말 깔별로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너무 이쁘게 찍어서 저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뉴발란스를 수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 뉴발란스 574 하면요, 조금 뭉툭한 느낌의 스니커즈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574 V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라스트가 강화되면서 조금 슬림한 느낌으로 되고 하얗게 바라던 가피 부분을 스웨이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개선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부터 574도 참 이쁜 신발이구나 라는 인식이 박혀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제가 뉴발란스 입문으로 가장 추천해드리고 있는 574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구매한 지는 오래돼가지고 박스는 없습니다. 574 하면 떠오르는 바로 V2 EGG 그레이 색상과 EGN 네이비 색상입니다. 네, 일단 이 두 상품이 2018년도에 V2로 되고 나서 처음으로 나오는 상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일단 톱박스와 새들 부분 보시는 것처럼 소가죽과 합성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가죽들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요. 스웨이드 같은 경우는 메이드 라인과는 확실히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막 싸구려 느낌의 부직포 같은 느낌은 아닌 강력한 느낌의 스웨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톱박스부터 보시게 되면요, 톱박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1300, 1400, 576에서 사용된 SL2 라스트가 적용되어서 여기 콘이 높고 볼이 넓게 적용되어서 약간 동글동글한 귀여운 느낌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뱀프 부분이 메쉬로 되어 있어서 가죽에서 오는 무겁고 답답한 느낌을 반전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텅을 보시게 되면요, 텅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574가 다 이렇게 텅이 메쉬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574 같은 경우는 인조가죽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모델마다 이게 약간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탭을 보시게 되면은 574 클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텅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세탁시 주의사항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새들 부분 보시게 되면은 여기 큰 N자 로고의 스카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GN 같은 경우는 그냥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큰 N자가 나름 헤리테지를 계승한 듯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탑라인과 이어지는 새들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576에서 그대로 가져온 듯 합니다. 네, 이렇게 딱 섞여 있으면 576이 지금 요게 정가가 20만 원이 넘지만은 그냥 다 똑같은 574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힐탭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뉴발란스라고 프린팅이 되어 있고 EGG 그레이 색상 같은 경우는 여기에 스카치로 되어 있고 네이비 색상 같은 경우는 그냥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 로고도 그렇고 힐탭도 그렇고 신발에 따라 조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는 모션 컨트롤 디바이스인 MCD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미드솔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폴리우레탄 껍질의 안쪽에 EVA가 들어가 있는 N캡이 들어가 있고 그 아래에는 지지력을 강화한다고 나와 있는 EVA를 덧대어서 중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높게 쳐주고 싶은데요, 뉴발란스 신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N캡이 미드솔 전창에 깔려있는 1300 JP 같은 경우는 생각한 것보다 더 무겁고 딱딱합니다. 이게 좀 튼튼하기는 한데 폴리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드솔을 이런 식으로 나눠 놓고 붙여놓으니까 무게도 가벼워지고 거기에 폴리우레탄이 가지고 있는 튼튼함도 잃지 않는 상당히 잘 구성된 미드솔인 것 같습니다. 높이 같은 경우는 2.8c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574 착화감은 개인적으로 뉴발란스 중에서도 좋은 축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웃솔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고무 아웃솔이 공홈 설명에 의하면은 이 576이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아웃솔 돌출면의 간격이 넓은 게 비포장 지형에서 런닝과 접지력을 고려해서 설계해서 당시에 미국의 여피족과 하드코어 램블러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모치사 또한 576과 거의 똑같은 아웃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로고에서 주는 차이점 말고는 완벽하게 똑같은 아웃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솔은 그냥 일반 인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한 디테일은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착샷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치는 거는 EGG 그레이 색상 280D입니다. 보시기 어떠신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정식 수입되는 이랜드에서는 남자 발볼 D로 고정되어 있고 여자는 B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면은 뭐 22나 42도 있습니다. 네, D 기준으로는 꼭 업사이즈 하셔야 할 듯합니다. 발볼은 길이에 비해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데 길이감이 조금 짧은 듯한 느낌이어서 반업은 꼭 가셔야 할 듯합니다. 반업해서 280가도 발가락은 사실 여기 있습니다. 네, 취향에 따라서 1호까지도 괜찮으실 듯합니다. 꽉끈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1.5 하시는 분도 본 것 같습니다. 역시 취향에 따라서 업사이즈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큰 업사이즈를 하시게 되면은 힐스립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발볼, 발등을 고려해서 약간 애매하신 분들은 매장에 직접 가셔서 한번 신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역시 근본이네요. 좋습니다. 네, 다음은 네이비입니다. 네, 네이비도 마찬가지로 그레이 색상 못지않게 굉장히 넓은 범용성을 보여주는 그런 신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단점을 보시겠는데요. 제 주관적인 장점은 일단 코디가 너무 편하다입니다. 와이드 핏이든 슬림 핏이든 청바지, 슬랙스 어디나 잘 어울리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가성비가 갑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요놈이나 가격이 뭐 두세 배 차이 나지만 외관상으로는 색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한 신발로 보이고 있습니다. 매니아 아니라면은 거의 구분 못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착화감이 구리냐?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가볍고 좋은 착화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무조건 574를 신습니다. 네, 일단 가격이 부담되지 않으니까 스웨이드가 젖든 찢어지든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실제로 보시는 것 같이 비가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또 눈이 와서 이렇게 쓸고 다녀도 이렇게 툭툭 털면은 금방 마릅니다. 정말 이것만한 가성비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좀 엄청 만족하고 신어서 그런지 딱히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에 나온 574 두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박스는 일반 라이프 스타일 박스이고요. 모델명 같은 경우는 574 SYP, 그 다음에 574 SRP입니다. 네, 일단 이번에 나온 574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574보다 만원이 더 비싼 109,000원인데요. 왜 비싼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는 게 574 SYP고요. 574 SRP입니다. 네, 일단 이 574 같은 경우는 1300 그레이, 스틸 블루색과 네이비 컬러로 출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 개인적으로는 이 SRP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신발 색감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색을 잘 뽑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색상들입니다. 네, 일단 색상도 색상이지만 어퍼를 감싸고 있는 소가죽들이 기존의 574와는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누벅 재질의 가죽을 사용해서 신발이 가벼운 느낌보다는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라스트인 SL2 라스트가 적용되어서 마찬가지로 동글동글 귀여운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 탕을 보시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574 같은 경우는 메쉬 재질로 되어 있지만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인조 가죽 같은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누벅 가죽에다가 이렇게 인조 가죽이 더 들어가니까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텅의 탭을 보시게 되면은 클래식만 빠진 상태로 574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클래식이 빠진 이게 좀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텅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세탁 시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텅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존 574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시원한 느낌의 메쉬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가 인조가죽이어서 그런지 이쪽이 약간 좀 부들부들 흡사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턴과 슈레이스 그리고 N자 로고가 전반적으로 아이보리빛을 띠고 있어서 참 은은하게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힐탭이나
새들 부분 같은 경우는 색만 다르고 비슷비슷한 느낌이지만 여기 라이닝 부분이 기존 574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574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조 가죽으로 덧대어 있어서 내구성을 더 높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574와는 이런 점들이 조금 단가 차이가 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미드솔과 아웃솔 같은 경우는 변경 없이 그대로 똑같은 미드솔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한 디테일은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얼마나 1300의 색을 잘 가져왔는지 비교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는 게 1300JP3고요. 이 상품이 1300JP와 가장 비슷하게 나온 레거시팩 574 GYC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이번에 나온 SRP입니다. SYP 같은 경우는 AB여서 비교 대상에서 좀 제외했습니다. 네, 일단 딱 보시기 어떠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딱 봤을 때 이 1300JP3와 레거시팩은 정말 색이 진하고 흐린 차이이지 정말 비슷하게 잘 구현을 해낸 신발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SRP 같은 경우는 레거시팩과 비교하면은 비슷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1300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색상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사소한 디테일이지만은 여기 텅에 지금 1300JP3 같은 경우와 지금 레거시팩은 똑같은 14 플라잉 로고를 쓰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SRP 같은 경우는 일반 5 플라잉 로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N자 로고에 이쪽 부분 둥그렇게 스티칭 기법 같은 것도 레거시팩이 보시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반면 여기 574 SRP 같은 경우는 일반 574의 N 로고와 똑같은 스티칭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74 SRP 같은 경우는 레거시팩의 누벅과 일반 라인의 574를 잘 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SRP를 1300 대체품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보다는 1300 색상을 이용해서 매력적인 574가 나왔다 이 정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SRP나 SYP 같은 경우 두 신발 모두 기존에 있던 색상을 잘 이용해서 만들어진 신발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디테일은 비교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착샷 보고 오시죠. 네, 지금 574 SYP입니다. 보시기 어떠신가요? 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네이비와는 다르게 이거 정말 색깔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볼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신어보니까 색깔이 굉장히 무난하면서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식과 거의 동일한 사이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쁘네요. 진짜 이쁘네요. 전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클래식 네이비보다는 이 GIP 네이비 색상이 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574 SRP입니다. 네, 보시기 어떠신가요? 네, 제가 신었던 574 중에서는 손가락 안에 꼽히기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0이 맞는데 딱 좋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발볼이 좀 있으시면은 반업은 필요하시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교를 하기 위해서 574 GYC 제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574 GYC인데요. 보시기 어떠신가요?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574 상품 중에서는 이 GYC 상품이 가장 예쁘게 색감 배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비교를 위해서 1300 JP3입니다. 네, 착샷 보고 오셨습니다. 리뷰를 하고 나니까 더더욱 574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솔직히 제가 그동안 리뷰했던 고가의 메이드 라인과 생김새는 결이 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가격 좋고 코디 범용성 좋고 거기다가 전투화까지 할 수 있는 574 뉴발란스를 처음 입문하시거나 편하게 막 신을 신발을 찾고 계신다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모델입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 리뷰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